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박은정 후보 본인 얘기처럼 아니에요. 보여요. 이종근 변호사 이야기이고요. 오늘 다 사임했어요,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습니다. 근데 이종근 변호사가 건건이 전부 다 왜 그랬는지를 해명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용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냥 다 사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이 사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게 반환할 돈이 얼마일지 상상도 저는 잘 가지 않는데 그런데 기사를 조선일보 기사를 잘 보세요.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전해졌을까요? 네. 그 수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한변협에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증표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변호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도 경유증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근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를 알고 있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검사, 검찰 그리고 대한변협입니다. 근데 대한변협이 회원의 이 정보를 바깥으로 뺄 리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한테 큰일 납니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조직인데. 그러면 이 정보가 조선일보에 어떻게 전해졌을까? 누가 전했을까? 이거를 저는 질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연좌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는 뭐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본인이 해명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우리 후보도 아니고 당한테 해명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종근 변호사가 해명하시고 거기에 따라 각자의 판단을 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좌제 할 거면 지금 장모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장인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리고 그 처남이 학생 같아 나. 처남이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사람도 누구냐?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방종호 사장이라든지 TV조선, 방우영, 온갖 배임 사건,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폭언 갑질 사건으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죠.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든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좀 의심스러운 것은 디넷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디넷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무슨 사건을 어떻게 수임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건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개별 검사가 아니라 대검 정도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디넷. 대검 정도 되면 자, 이종근 변호사가 지금 수임한 형사 사건 정보를 다 정리해서 각 직원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하면 알 수 있지. 이거 직원별로 다 흩어져 있을 거거든요. 어느 한 직업에서 나온 정보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뭐 다른 방법으로 조선일보가 전해 받았는지 전해졌다 알려졌다 하는데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취합할 수 있는 곳은 대검이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검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원석 총장님 말꼬리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러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은 대검임은 조직 체계상 분명하다. 그렇죠. 언론이 정보 창고가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정보 창고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 보고라는 게 바로바로 이 타깃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기획 기사를 써야겠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이렇게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건 누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 초식이 나오는 거는 이것도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죠. 다 알고 다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이고 소위 그들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한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잔인하고 무도하고 선택적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만큼
칼을 휘둘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저들은 좀비인가? 저들은 좀비야. 그러니까 좀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국민들이 퇴퇴 침뱉고 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유치한 사고방식이고요. 중2병 죄송합니다 중이들에게. 네. 예. 아니 제가 어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조국혁신당 당원 재밌었어요. 부부가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 맞아요, 어제. 맞아요. 근데 부부인데 한 사람 부인이 민주당이거나 남편이 민주당이거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제가 맞아요. 어제 만난 부부 맞아요. 25년 차 많아요. 부부가 데이트 겸 해가지고 광화문 그 광장에 날씨도 어제 따뜻하고 이제 봄날이니까 흐리긴 했지만 나와 계시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래요. 조국을 구하러 나왔다. 근데 그 조국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 국가의 조국도 있고 조국 대표 조국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시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저도 유쾌하고 배운 언니들 진짜 재밌어요. 아니 우리 다 떠나서 평생 교육원하고 일반 대학원은 구분해야지. 오늘 출근 잘하셨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세 현장에서요. 흉기를 소지한 20대가 그러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20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네.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유세 현장에 흉기를 소지한 20대. 조국혁신당도 그런 일이 있어요? 뭐 그런 일까지는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예민하고 민감해졌습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만 네.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예. 아마 같이 앞에 계셨던 분들도 예. 그 유세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네. 비가 오던 날이 아니었는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긴 장우산을. 근데 이제 이게 조 대표랑 한 2m, 3m.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있었고 한 뭐 2m 정도, 2, 3m만 지나면 조 대표 우리 후보들 쭉 서 있는데. 네. 근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저걸 들고 뭐 또 목적을 찌르러 온다면 저걸 들고 휘두르러 온다면 네. 내가 가서 얼굴로 막으면 안 되니까 등으로 막을까? 뭐 이런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런 위협 같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다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재명 대표도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갑고 고마워서 그 반가운 마음에서 막 달려오시고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선뜻 팔을 벌려서 같이 뛰어가서 앉기가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이렇게 악한 마음,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고 부서뜨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네. 사랑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의지, 악한 의지, 네. 선한 욕망, 악한 욕망이 사람 안에 다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사람은 왜 다 선하기만 하늘까? 그다음에 사람은 왜 먹고 살아야 되나? 네. 먹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나? 예. 다 사제가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 때는 부자 되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의 물적 욕심과 욕망을 막 자극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찰 정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자기들이 그만큼 단죄를 하고 그만큼 탈탈 털었으면 네. 사람들이 수그리 하고 있어야 되거든. 네.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범죄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적 복수나 사적 응징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 심판이다.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그 여당 대표나 뭐 피의자라서 이재명 안 만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이재명이나 조국은
사적 어떤 복수, 어떤 그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그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치적 리더들이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그런 식의 폭력을 용인한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은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공수처 출입기자단 공지도 나왔는데요. 이종섭 호주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사의 표명이 예,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사의 표명한 게 아니고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왔다는 거고요. 공수처에. 급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얘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섭 장관이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네. 본인이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네. 쫓아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윤석열 스타일이 아닌데 네. 윤석열 스타일이네요. 아. 기회주의적이고 예. 어제 이뇨한 위원장 아니 외국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예.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라는 게 김준영 후보 얘기죠. 예. 예, 외교원장. 예. 예.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며칠 전에 이거 조그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최상병 사건 예.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는 뭐 우리 장 기자님과 네. 저도 요만큼의 역할을 했고 네. 그 인천공항 달려가서 예. 이렇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 거고 네. 시드니 촛불 행동 네. 그분들하고 저는 좀 시드니 촛불 행동 교민들을 대단해요.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정말 진짜 열심히 정말 하셨어요. 열심히 정말 진짜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 대단해요. 아니 오죽 예. 했으면 시드니로 못 갔겠냐고. 그러니까. 시드니 촛불 행동 주민분들이 무서워서 못 간 무서워서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무서워서 갔잖아요.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캔버라까지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셨죠. 예.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었죠. 예. 그리고 결국은 사표 내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예. 전부 다 국민들이 하신 일입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결국은 예. 이종섭 대사 사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제의 태도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전부 다 쉴드 치기에 바빴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이제 급해졌다는 거예요. 네. 급해졌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지막 나온 변수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은 투표율이다. 네. 투표장에 가시는 것. 예, 이게 바로 국민 승리입니다. 네. 예,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공항 가서 4시간 생방송 정말 대단했어요. 네, 4시간 생방송하고 또 우리 호주 교민들이 호주에서 오지 마라 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많은 앵커들이 얘기도 하고 패널들이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결국 호주 대사 이렇게 해임 스스로 뭐 자진 사퇴 형식을 빌긴 했습니다만 해임을 시킨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후보가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랬냐면 농담이라고 그랬거든요. 농담. 그랬는데 오늘 사과를 했어요. 잠시 내가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다. 예, 대파 논란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나 봐요. 그래요? 나 못 아니 봤네.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의도 연구소에서 예,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가 어제 오전 정도에 보고가 되고 네. 예, 기획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는 이렇게, 대통령실 쪽에는 이렇게, 당내에는 이렇게. 네. 야, 자꾸 대파 소환하지 마라. 이종섭 소환하지 마라. 근데 늦으셨어요. 얼마나 성급했으면 저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게, 야,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예. 3년은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범죄 이재명 조국을 그 처벌하던데 3년은 너무 깁니다. 이게 뭐야? 자기도 입에 붙었나 봐.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 우리 방송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와, 근데 이렇게 흉내내잖아요. 조국혁신당 방송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입에 익어버렸어. 아류는 이류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류는 그걸 따라해서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고 대파를 묻기 위해서 가락시장 가는 거나 3년은 너무 길다는 얘기하는 거나 이거는 자신들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더 강화하는 일이지 재치 있는 답변 본인은 막 그 얘기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돌려주고야 말 거야. 잘하셨습니다. 네, 한 참 위원장님 잘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그 전략 파트에 있었다면 차라리 동대문 시장을 가겠어요. 그렇겠지. 의료들 많은 거기 지방으로 쫙 막 싣고 가잖아요. 대파는 피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파는 피했어야 되는데 농산물 시장을 갔다. 근데 사과와 대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은 또 하필이면 또 그날 대파를 손수 쓸어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 저는 그분이 그런 거 할 때도 아이들하고 놀 때 그리고 강아지들하고 해맑아. 놀 때 굉장히 해맑으세요. 해맑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네, 저도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본인이 원할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송할 때 행복해요. 맞아요. 즐거워요. 네. 뭐 하루에 4시간씩 떠들어도 재밌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일을 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야 돼가지고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늘 힘이 되는 방송이에요. 고맙습니다. 꼭 더 하실 얘기 없죠? 예.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